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사실 12월 첫날에도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코스피는 오전장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고 또 2500포인트마저도 이탈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8% 급락이 나왔고 810포인트에서 조금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급락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특히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이쪽이 낙폭이 가장 크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반도체, 로봇 관련주,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는 마이너스 2% 안쪽으로 빠진 종목이 있다면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낙폭이 조금은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하지만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히려 수급만 본다면 어제의 수급이 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도 더 많았었고 외국인은 어제는 오히려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에 따른 주가의 변화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2월 첫날도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그때 수급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12월 첫날에는 4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내일 한번 다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조금은 예상을 하셨듯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과거 규모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은 1100억, 과거 한 달 동안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어제와 달리 급락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엠,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히려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노공업, LG에너지솔루션. 오랜만에 네이버를 상단에 포함했고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소재 기업 이렇게 상단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고려아연, SK하이테크놀로지, LNF,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매수 규모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힘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의 3대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8%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도 0.5%였죠. 또 다우지수는 비교적 괜찮았었네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나스닥은 0.8% 가까운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확실히 11월 들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별다른 조정도 없이 저점에서 현재 가격 13%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온 것은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 다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 증시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1월 한 달 동안에 나스닥이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직전 고점까지 완전히 쌍봉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분명히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은 경제 지표가 어둡게 나온다면 미리 기대감으로 선반영되었던 이런 주가의 흐름들 또 빠르게 냉랭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만큼 또 냉랭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시점도 빠르게 근접할 수가 있다. 그 점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한번 기침을 하면 국내 증시는 완전히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보세요. 일본 니케이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3번, 4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지금 4번째 터치인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방향을 잡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겠죠. 또 중국 증시는 오늘 0.7%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보신 것처럼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AI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만 지금 4%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7%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 구간이죠. 또 주가가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항상 직전 고점을 터치한 종목이라면 그 위치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 오랜만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는 국내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몇 차례 투자를 했었고, 그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하나로 약 70조 원 정도 그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다소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보조금이 정치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지연 문제가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를 기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이 맑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어떤 악재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정말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뒤로는 업황 따라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령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까지, 또 예시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의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던 길 그대로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본다면 2022년에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긴축이 시작이 되었고 모든 자산들이 쪼그라들고 있었던 대표적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어떤 좋은 기사들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주가는 업황과 대세를 따라 역행할 수 있는지, 그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대로 상승장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이 정말로 좋고 또 시장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때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사들, 예를 들어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대주주 매각 이슈, 물론 하루 이틀은 주가에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 자체는 이미 우상향을 가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2020년 당시에 시장이 정말 좋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때 수소 관련주였던 두산퓨어셀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상한가를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각, 주가적인 측면이 아닌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업황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는 업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던 업황이 이제는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내년의 반등을 위해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보조금 집행 지연 문제가 주가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주가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로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주가에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업황 자체를 보면 3분기의 글로벌 D램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HBM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미 4세대부터 5세대까지 내년 생산 물량이 모두 가득 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6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25년에 출시를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던 만큼 점점 생산 주기도 짧아질 것이고, 업황 사이클도 짧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은 늦게 시작을 했던 만큼 시설 투자만 50조 이상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항상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추세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위치에서 뚫고 올라가든지 추세를 깨든지 그 두 가지 종의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맞닿으면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업종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내일 시장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